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지난주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덕분에 나스닥과 비트코인 모두 흔들리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자세한 원인 분석과 차트상 위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의 히트맵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와 금융주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된 주된 원인은 두 가지 지표 발표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비농업 고용지수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치 16만 4천을 훨씬 더 상회하는 25만 6천 건을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4.2%였던 예측치보다 좋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게 됐고 그 결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는 패드워치에서는 3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고 5월쯤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내려 25bp씩 단 두 번의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까지만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도 반영되어 다시금 4.7%를 넘어섰고 전고점인 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무위험으로 5% 수익이 가능하다면 리스크를 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일주일 내내 공포 상태에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두가 행복해하는 탐욕 단계에서는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공포가 찾아오면 이익 실현한 예수금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상 공포 상태인 지금이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포 상태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공포 상태가 갑자기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규칙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는 세부 지표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콜 옵션 비중을 보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강세일 때는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이 0.7 이하에서 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0.7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풋옵션 보유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주식 가격 강세 지표입니다. 이는 52주 신고가 주식과 신저가 주식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신고가 주식이 적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주가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시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존에 그어둔 검정색 큰 추세선 내에는 있지만 꺾인 각도로 다시 그려둔 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한 주가가 큰 추세선의 하단까지만 내려가고 반등해준다면 지수 2만 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라면 최소 5번의 파동을 거치면서 큰 일파의 고점인 17,0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게 되면 마지막 큰 5파동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공탐지수를 보며 매수를 하되 17,000포인트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작은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17,0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TQQQ는 더 심각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100의 3,000포인트 하락은 약 15% 하락을 의미하게 되고 TQQQ로는 45% 하락도 이론상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쏙3입니다. 쏙3 참 애를 많이 먹이고 있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덕에 크게 상승하고 TQQQ보다 먼저 쌍봉을 만들었고 이후 크게 하락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각 수렴 내에서 횡보 중입니다. 매를 먼저 맞은 만큼 나스닥 100 지수보다 먼저 추세를 바꿔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변수와 앞으로 발표될 CPI 변수로 인해 검정색 추세선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역시 예수금 잘 안배하셔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 달러 차트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현재 횡보 구간 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24년 4월에서 9월까지 하락 횡보했던 구간을 생각해보면 5개월의 횡보 구간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3월까지는 크게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역시 분할 매수 그게 답입니다. 똑같이 비트X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지라인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은 방향 전환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고점인 70달러까지 와준다면 일단은 익절을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횡보가 시작되면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정권의 수혜주로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을 하였다가 최근 인도량 이슈로 급락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9일에 발표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제 하락은 끝내고 상승으로 방향을 틀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빨강색 빗금을 쳐둔 부분에서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락에서도 두 번이나 그 라인에서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상승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차트가 참 좋았는데 갑작스런 급락을 맞고 하늘색 하단 추세선에 거의 닿기 직전입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에 닿으면 반등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고점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더라도 상방으로 방향을 바꿔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종목은 MSTX로 투자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저도 최근에 새로 진입을 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87달러 부근에서 과거에 갭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상승 이후 갭상승한 부분까지 하락을 해서 갭을 메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갭 메우기까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287달러 선을 테스트하더라도 여기는 지키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탄탄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종목도 CONL이라는 두 배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투자 중이신 걸로 아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특히나 강세를 보입니다. 패턴도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지난주 환율이 1,500원 목전까지 가자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이 나오면서 1,460원대까지 40원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다시 급등하면서 1,473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 2022년 10월경 환율 최고점 부근을 다시 찍고 반등한 것으로 검정색 추세선의 상단인 1,56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한국은행에서 환율 방어가 나오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차트의 모양상 상승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환율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국은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올해 연간 금리 인하를 2회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3회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최종 금리는 2.25%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길었지만 종합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응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조정이 나올 시점에 나왔으니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입니다. 언제나 시장이 공포일 때 매수하면 승리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지표를 믿고 투자해보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안전하고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